안녕하세요. 자, 일요일 오후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그 드림 프린트는 프린트 뒤에 있는데 그래도 뭐 오셨는데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뭐 일단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여기저기 고시 시작하시면서 주변에서 그냥 막연하게 시작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뭐 다른 수업에서도 공통적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중복되는 얘기도 있을 거고, 가만히 들어보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뭐 조금 이따도 얘기할 건데, 제가 이제 심심하면 하는 게 뭐냐면, 그 다른 강사분들 그 강의를 봐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 강의 보면 저런 거는 좀 배워야겠다. 내지는 뭐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강의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급, 9급에서 잘 나가는 한국사 강사, 뭐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선풍적인 인기 스타 강사,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입시 강사들도 봐요. 그러니까 그 입시 강사들 중에는 뭐 쇼맨십 좀 워낙 고시하고는 좀 그렇죠. 재밌게 강의하기도 좀 어렵고 좀 수험생들이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격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보는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그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뭐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결국은. 근데 가만 들어보면요, 뭐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행정학 과목이라고 해서 뭐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겠지만, 과목 특성상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수험 생활을 뭐 1년, 2년, 3년 하셔도 점수가 그렇게 잘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특히 행정학 과목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뭐, 다들 그 행정학 강사들, 그 선생님들 그 강의 제가 딱 리뷰를 해보니까 다들 뭐 수험생들이, 뭐 제가 그 지도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도 공부를 해도 별로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실제로 뭐 첨삭 같은 거 지도해 봤을 때 뭐 답안지 특강? 답안지 특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제가 공식적으로 답안지 특강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더우신가요?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켜달라고 일단 하고. 그 지속적으로 해도 이게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입문 강의니까 그 처음 하신다 그랬고, 혹시 처음 이제 행정학 처음 시작하시나요? 제가 보면 행정학이 특히 그런 과목인 것 같은데, 뭐 행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이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부터 이제 처음 저 이제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애매하게 아는 애들을 가르치는 게 참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지? 처음부터 이제 길이 잘못 든 거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습관이 잘못 들면 그걸 처음부터 이제 뜯어 고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하실 때부터 좀 길을 좀 잘 들어야 좀 고생을 좀 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일단 행정학을 잘 하시려고 하면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결국은 점수를 좋게 받으시려고 하면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문제 출제자가 채점도 하죠.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사실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출제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점을 어떻게 할 건지. 잠시만요.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행정학은 아직 이제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행정학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부가 하는 일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죠?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을 공부하는 건데, 물론 이게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을 기반으로 해요.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실용적이고 처방적인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하긴 하지만요,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요, 이론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드린 프린트에 문제 보시면, 올해 기출문제 보시면, 제1문이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쩌고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론 문제죠. 공직자의 행정 책임성. 자, 이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나온 배경을 보시면요, 최근에 어떤 이슈, 정치라든가 행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삼순환 때 그 기존의 강사분들이 다 찍었어요, 문제를. 산문에 나온 규제랑 행정 책임성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거의 모든 강사분들이 삼순환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 찍었어요. 왜 찍었을까요? 그냥 찍었을까요? 아니죠. 자,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세월호 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규제가 암덩어리라는 둥,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둥, 정부 내내 떠들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개혁 조치들을 도입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칸막이 행정, 자, 이런 게 강조되니까 입법고시에서 협업행정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입법고시 제1문에서도 관료의 책임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죠.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간피화 문제라든가 등등등 해서 관료의 윤리성이라든가 책임성 문제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행정 현실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당연히 행정이 처방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정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쓰죠. 자, 그러니까 이론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어디서 벗어날 수 없냐면 지금 실제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행정학 문제는.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문제뿐만 아니라 2015년 문제도 마찬가지고 2014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데 이제 뭘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행정학이 결국 처방적 학문이고 성격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교과서 공부 물론 하셔야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행정 이론을 공부를 하시는데 항상 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이론이 실제 현실에서 지금 뉴스나 신문이나, 그죠?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사건들이랑 정치, 행정, 사회, 이슈랑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요, 정부가 관련돼 있지 않은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일상생활에 정부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나요? 먹는 거, 주거 정책, 부동산 정책, 그죠? 음식, 먹는 거, 음식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옥시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공산품과 관련된 거, 이런 거 규제, 그 다음 교통 정책.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매일매일 내리는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요, 실제로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 정책, 환경 정책, 교통 정책, 주거 정책, 경제 정책,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이제 여러분 참 곤란하죠, 그죠? 올해까지는 어때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부 3.0 가지고 이제 열심히 울고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를 하시는데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가 내놓는 이제 정책 방향이나 기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정부 4.0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에 맞게 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도 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현실 사례. 그러니까 뭐 뉴스도 좀 열심히 보시고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답안 쓰시는 데는 이게 더 중요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게 지금부터 더 고민하셔야 될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그 현실 사례는요.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굳이 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셔도 여기저기서 떠들어줘요. 뭐 강사가 떠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스터디를 하면 주변에서 이제 떠들어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알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출제자, 그러니까 채점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전공을 하셨을 거예요. 전공 교수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전공 교수님은 어떤 사람이셨어요? 어떤 사람이셨나요?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요. 본인의 전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전공 교수님한테 전공 과목 평가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가도 뭐 좀 이게 상대평가니까 뭐 A도 받아보고 그러시긴 하셨지만 어때요? 항상 흡족해 하시던가요? 100% 흡족해 하시던가요? 마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분은요, 여러분 전공 교수님들은요, 평생 그걸로 이제 여러분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50대, 60대까지 평생 그거를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죠? 20년, 30년 동안 그것만 연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수준 차이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과외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과외 해보셨죠? 아니면 뭐 혹시 늦둥이 동생 있나요? 과외를 해보셨으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중학교 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을 지도를 해요. 자, 독서 지도를 해요. 독서 논술 지도를 한다고 합시다. 예, 책을 읽고 독후감을 한번 써와봐라 했어요.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야, 정말로 글을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얘는 어떻게 맞춤법도 틀리고 이게 문장이니? 막 이런 생각 들죠. 자, 20, 30년 동안 행정학을 연구한 교수님이요. 여러분 답안지를 막 미친 듯이 공부했지만 이제 행정학 교과서를 처음 펼쳐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1년 동안 뭐 순환 따라가서 공부를 한 학생의 답안지를 딱 봤어요. 만족스러울까요?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겠죠. 뭐 행정학 점수가 왜 점수가 만점 뭐 80점대가 안 나오고 70점대가 안 나오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겠죠. 그잖아요? 20, 30년 동안 그거를 연구를 한 사람이 뭐 1년, 2년 그것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죠? 다른 과목이랑 같이 해서 공부를 한 사람의 답안지를 봤을 때 수준 차이가 어떻겠어요? 기대 수준, 당연히 기대 수준 이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높이에서 문제를 내고 여러분 눈높이에서 채점을 해줄까요? 여러분이 과외할 때 그렇게 하나요? 아, 얘는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수준에서 문제를 내고 초등학생 수준에서 내가 채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을 한 10년 정도 지도해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왜?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로서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혹은 이런 거 있죠. 적어도 이제 5급 사무관 정도 되는 학생들 정도 5급 사무관 정도 되는 애들 수준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자, 이거 논술 시험이거든요. 논술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뭐 논문 과목이라고 하는데 논술 시험이면 적어도 이분들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그다음에 그 가늠하는 척도가 뭐 여러분이 제가 조금 이따 할 건데 행정학 논문을 그러면 읽어야 되느냐. 열심히 읽진 않으시지만요. 적어도 그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을 한번 그 열심히가 아니라 한번 그 형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따 답안 작성이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교수님들이 일단 뭘 중요하게 보는가. 일단 논리성. 그다음에 형식 논리도 되게 중요하게 보세요. 제가 이따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그 논문 과목은요, 10페이지를 작성을 하시는데, 10페이지를 작성을 하시는데, 일종의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논문? 아주 압축된 소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올해 출제된 그 1페이지에 있는 제 3문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이제 설명형 문제예요. 설명형 문제. 규제. 이 문제는 완전 설명형 문제죠. 뭐 혹시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세행정학 2.0에 보시면 그대로 바른 문제예요. 그대로 출제가 됐죠. 세행정학의 2.0에 보시면 규제 개혁, 그 다음 규제 완화 개념, 규제 품질 관리 개념, 이거 그대로 있는 건데 그대로 문제를 떠서 냈어요, 그냥. 아마 그러니까 저자 중에 한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거겠죠.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하는 문제니까 상관이 없는데 1번 문제도 그렇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논증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종의 형태는 어떻게 갖추셔야 되냐면 논술 형태를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논술 형태를.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논술 형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20점짜리도 그러면 서론 결론 써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써주시면 좋죠. 써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소논문 교수님들이 작성하신 소논문을 보시라는 건 뭐냐면 아주 이게 전형적인 형태예요. 그 로마자 1번에 서론 쓰시고 그죠? 로마자 2번에 이제 본론 쓰시는데 본론에 목차를 다시고 소목차는 어떻게 달고 내용이 바뀌면 단락이 바뀌어야 되고 등등등등의 형식, 기본적인 논문의 형식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논술의 기본, 논리적인 글의 기본이 뭐다?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과 근거. 설명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돼요? 주장과 근거 형태로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문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 관점에서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하면 자, 민주주의 관점에서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다. 주장 형태로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거로 제시를 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학자들의 이론. 그죠? 아니면 뭐 사례가 있다면 사례. 경험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면 경험적인 연구 결과 등등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를 뭐 굳이 제가 다른 교수님들의 학술 논문을 꼭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쓰시는 거는 행정학 논문 과목이고요. 정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제자가 기본적으로 이 논술 과목이기 때문에요. 자기한테 이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논술 과목이란 어떻게 써야 된다? 기본적으로 논술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식 논리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글은 어때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글이어야 되고 논리적인 글이어야 돼요. 그죠?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글이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교과서,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쓰시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암기해서 쓰면 되겠지. 뭐 그러면 한 45점, 50점 정도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점수로 합격을 하시긴 어렵죠. 그죠? 뭐 합격생 평균이 한 50점 중반에서 50점 후반 정도라고 하는데 그죠? 그 점수 그렇게 교과서를 요약해서 암기해서 쓰셔가지고는 절대로 50점대 후반을 받기는 좀 어려우세요. 그 뭐 통계가 그렇대요. 그 상위 10%가 60점대 초반이고 합격생 평균이 50점대 후반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답안은 기대치는 적어도 형식 논리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논술에 부합하는 답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쓰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논술 답안에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행정학이라는 학문 특